황영웅을 무조건 학폭이란 프레임으로 영구 매장함은 사실과 배치되는 살인행위.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프레임으로 사람을 매장하는 순간 사회는 폭력이 됩니다. 황영웅을 무조건 학폭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고정해 영구 매장하려는 시도는 사실 확인과 절차를 건너뛴 채 한 인간의 삶과 생존을 차단하는 행위입니다. 비판은 가능하되 검증 없는 단정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정의는 증거와 반론의 기회를 전제로 하며 회복의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는 사회는 정의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은 옹호가 아닙니다. 프레임이 사실을 대체하는 순간 그 결과는 상징적 살인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묻고 답해야 합니다. 사실과 절차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선동과 낙인으로 한 사람을 지울 것인가. 이 글은 그 질문에 대해 단호하게 원칙을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일부 학폭이라는 단어가 사실을 대체할 때 벌어지는 일. 학폭은 무겁고도 위험한 단어입니다. 그 한 단어가 붙는 순간 설명은 사라지고 판결만 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사실관계의 구체성, 시간의 흐름, 당사자들의 진술 차이, 법적 판단 여부는 모두 지워진 채 학폭 가해자라는 낙인만이 독립적으로 유통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중은 묻지 않습니다. 언제의 일인가? 어떤 행위였는가? 법적 판단은 있었는가? 반론과 해명은 충분히 제시되었는가? 대신 묻지 않아도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프레임은 질문을 금지하는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역시 사실의 총합이 아니라 학폭이라는 단일 키워드로 요약, 소비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논쟁은 검증이 아니라 도덕적 분노 경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분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정의는 구체적 사실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학폭이라는 단어를 사실 검증의 출발점이 아니라 최종 판결처럼 사용하는 순간 그 행위는 비판이 아니라 한 인간을 사회적으로 제거하는 폭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이 사실을 대체할 때 벌어지는 첫 번째 비극입니다. 2부 확인되지 않은 주장들이 사실로 둔갑하는 구조. 문제의 본질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은 어느 순간부터 검증의 대상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학폭 가수다라는 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유를 끼워 맞추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조사도 비판도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사실을 재단하는 행위입니다. 더 심각한 점은 확인되지 않은 주장과 소문이 언론 기사, 온라인 게시글, 댓글을 거치며 점점 사실처럼 굳어간다는 데 있습니다. 누가 언제 무엇을 했는지 불분명한 주장, 당사자의 공식 기록이나 법적 판단이 없는 이야기, 서로 엇갈리는 증언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알려진 일이라는 말 한마디로 검증을 면제받습니다. 그러나 명확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반복되었다고 해서 진실이 되지 않으며 많이 공유되었다고 해서 정당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법과 상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사실은 증명되어야 하고 판단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황영웅의 경우 이 기본 원칙들이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의혹은 곧 죄가 되었고 해명은 변명이 되었으며 침묵은 인정으로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은 공정한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의혹만으로 사람을 매장시키는 구조이며 그 피해는 개인 한 명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적용된 이 방식은 내일 또 다른 누군가에게 똑같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부 기록과 사실을 외면한 채 감정으로 재판하는 사회.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에서 가장 기이한 점은 공식 기록보다 감정이 우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중대한 사안이라면 당연히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학교의 공식 조치, 사법적 판단, 객관적 문서들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기록은 들여다보지 않았고 문서는 읽히지 않았으며 확인된 자료는 외면당했습니다. 그 대신 무엇이 작동했습니까? 분노, 실망, 낙인, 그리고 군중 심리였습니다. 그럴 리 없다가 아니라 그랬을 것이다라는 추정이 사실을 대신했습니다. 특히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외향적이며 성실한 학생이라는 공식 평가조차 그럴 수도 있다는 말 한마디로 무력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닙니다. 증거의 질서를 거꾸로 세운 행위입니다. 기록은 사실을 남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기억은 왜곡될 수 있지만 공식 문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주장과 인터넷의 단편적 이야기들이 기록보다 더 큰 힘을 갖게 된 순간
우리는 이미 공정성을 잃은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당사자의 해명권과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해명하면 발뺌이 되었고 말을 아끼면 인정이 되었으며 무대에 서면 뻔뻔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입니까? 아니면 감정이 만든 직결 처분입니까? 사실을 묻는 사회는 건강하지만 감정으로 단죄하는 사회는 위험합니다. 황영웅의 사례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쉽게 기록을 버리고 분노에 기대어 재판을 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 구조가 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인권 침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지 더 분명히 짚어보겠습니다. 4부. 정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인권 침해. 황영웅을 향한 무차별적 낙인은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습니다. 정의란 무엇입니까?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말을 듣고 비례와 절차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 그 기본 원칙들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의혹은 제기되는 순간 사실이 되었고 의혹을 부인하면 가해자의 전형적 태도로 해석되었으며 침묵하면 인정의 증거로 둔갑했습니다. 이는 어떤 선택을 해도 유죄로 귀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에서 방어권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심각한 문제는 이 과정이 사법 절차가 아닌 여론재판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법원도 조사위원회도 아닌 댓글과 집회, 온라인 선동이 판결을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은 영구 퇴출이라는 회복 불가능한 처벌로 이어졌습니다. 학교폭력이라는 주제가 얼마나 민감하고 무거운 사안인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확인되지 않은 낙인을 남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없는 단정은 피해자를 위한다는 명분 아래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가해자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과연 진짜 피해자를 보호하는 길입니까? 오히려 이런 방식은 학교폭력이라는 문제를 도덕적 분노의 도구로 소비하게 만들고 정작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실질적 피해자 보호를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행위를 정의로 착각하게 만드는 순간 그 사회는 누구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황영웅일 수 있지만 내일은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방식으로 증거 없이 낙인 찍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의는 강해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사실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인권 침해적 구조가 왜 재기 불가라는 잔혹한 결론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결과를 낳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부. 재기 불가라는 낙인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사형 선고. 황영웅을 둘러싼 논쟁에서 가장 잔혹한 표현은 이것입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다. 이 말은 비판이 아닙니다. 판결입니다. 그것도 항소도 재심도 없는 사회적 사형 선고입니다. 문제는 이 결론이 법원의 판단도 공식 조사 결과도 아닌 여론의 분위기 속에서 너무 쉽게 내려졌다는 데 있습니다. 잘못이 있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것이 문명 사회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에서는 책임의 범위도 사실의 경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영구 퇴출이라는 최대 형벌이 먼저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책임이 아니라 배제입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 재기 불가 논리가 마치 도덕적으로 고결한 태도처럼 포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피해자를 위해 그를 다시 보지 않겠다. 이 문장은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중요한 질문이 빠져 있습니다. 그 피해는 언제, 어떻게, 어디까지 확인되었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은 법과 기록에 의해 어디까지 규명되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 없이 한 인간의 생계와 미래, 존엄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 집단적 배제의 쾌감에 가깝습니다. 예술가에게 무대는 단순한 직장이 아닙니다. 존재의 기반이며 삶의 이유입니다. 그 무대를 영구히 박탈하는 것은 다시는 살아나지 말라는 선언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완벽한 사람만 무대에 세우는 사회입니까? 한 번의 의혹으로 영원히 배제되는 사회가 과연 건강한 사회입니까? 실수와 논란, 그리고 그 이후의 반성과 시간까지 모두 무효화하는 사회에서 누가 다시 일어설 수 있겠습니까? 황영웅에게 내려진
재기 불가라는 낙인은 그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회복과 갱생을 얼마나 쉽게 포기하는지를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러한 영구 배제 논리가 왜 법과 민주사회의 기본 원칙과 정면으로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전례가 되는지 더 분명히 짚어보겠습니다. 6부. 자유와 권리 위에 군림하는 선동의 위험성. 황영웅을 향한 지속적 공격과 학폭 프레임은 단순한 의견이 아닙니다. 이는 개인의 기본 권리를 억압하는 선동입니다. 누군가는 그의 노래를 듣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고 그 선택 자체가 문제될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유가 타인의 생존과 권리를 침해하는 도구가 된다면 그 순간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온라인 댓글, 집회, SNS 선동. 이 모든 행동이 그의 무대를 막고 정당한 활동을 제한하며 사회적 존재 자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점은 많은 사람들이 단순히 감정과 추측으로 자신이 정의로운 판단자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권리의 불균형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는 있지만 그 권리가 타인의 직업과 존엄을 말살하는 순간 사회적 정의는 무력해집니다. 둘째, 반증과 소명의 기회 상실입니다. 선동과 낙인은 이미 사실을 대체하며 당사자는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힐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결국 이 구조는 한 개인의 생존을 넘어 사회 전체의 자유와 법치주의를 위협합니다. 자유란 보호받을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호는 남을 해치지 않을 때만 정당화됩니다. 황영웅을 향한 무차별적 프레임과 선동은 개인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넘어 사회적 안전판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다음 부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응해야 하며 정의와 사실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습니다. 7부. 사실과 원칙으로 대응할 때 비로소 정의는 살아납니다. 이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황영웅을 향한 지속적 학폭 프레임 공격과 선동은 개인 한 명을 겨냥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정의와 원칙을 시험하는 사건입니다. 무엇이 정당한 대응일까요? 첫째, 사실 확인과 증거 중심입니다. 검증되지 않은 소문과 단편적 주장으로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공식 기록과 법적 판단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방어권과 소명권 보장입니다.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당사자가 충분히 해명하고 사회가 그 해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직결재판, 선동, 낙인의 희생양을 만들 뿐입니다. 셋째,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도 인간적 회복 가능성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누군가가 과거에 실수를 했더라도 반성과 시간, 개선의 기회를 통해 다시 설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 길을 막는 순간 우리는 영구 사회적 사형을 집행하게 됩니다. 황영웅의 사례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프레임과 선동, 확인되지 않은 비난이 한 개인의 삶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공정함과 자유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국 정의란 무엇입니까? 분노와 편견이 아니라 사실과 원칙 위에서 이루어지는 판단입니다. 그리고 그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한 사람을 지키는 것이자 우리 사회를 지키는 길입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분명합니다. 프레임에 굴하지 않고 사실을 바탕으로 원칙을 지키는 사회. 그 길에서만 정의는 살아있고 한 사람의 권리도 살아남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프레임과 선동을 넘어 원칙으로 사회를 지켜야 합니다. 황영웅을 향한 무차별적 학폭 프레임 공격은 단순한 연예계 논란이 아닙니다. 이는 사실보다 편견을, 정의보다 선동을 우선하는 사회 구조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번 사례를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낙인은 인간을 파괴한다. 프레임은 사실을 대체할 수 없다. 방어권과 소명권이 보장될 때만 정의가 실현된다. 사회적 회복과 갱생의 가능성을 막는 것은 사회적 살인과 같다. 황영웅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내일은 누구라도 무분별한 낙인과 선동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사회가 지켜야 할 것은 한 사람을 보호하는 일보다 더 큰 가치인 정의와 원칙입니다. 프레임과 편견에 굴하지 않고 사실과 절차,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때 비로소 사회는 건강하게 돌아섭니다. 황영웅을 둘러싼 사건은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할 것인지 다시 한번 묻고 있습니다. 사실과 원칙 위에서 판단할 것인가,
선동과 프레임에 굴복할 것인가? 그 선택이 오늘 우리의 정의를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를 기도하며 이만 줄입니다.